조잉 노가리 칩을 이용해서 만든 삼각김밥이다.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 마트뉴스입니다. 이번엔 2023년 12월인데요 12월이라 가지고 출시된 제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잔뜩 가져와 봤습니다. 가시죠. 우선은 이제 탕후루대 겨울간식 근황입니다. 올 여름 탕후루 정말 인기가 많았죠. 올 여름에 오픈한 탕후루 가게만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매년 한 20개 30개씩 오픈을 했는데 전체 1300곳 넘게 매장이 생겨가지고 이제 과잉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 폐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외식 업종들이 폐업의 기로에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라고 해서 예외가 또 될 수가 없고 탕후루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로 와 닿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는데 가장 많은 탕후루 가게들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자 산타 탕후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신제품으로 냈다라는 게 잠깐 얘기하고 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꺼냈냐? 경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자 뭐냐? 붕어빵이죠. 근데 붕어빵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1000원에 4개를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근데 2년 사이에 1000원에 2개밖에 못 사더라. 그래서 요즘 뭐 방송 보면은 붕어빵 패자인 곳들 막 취재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오마카세 열풍이 또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오마카세도 마찬가지로 요새 닿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붕마카세란 게 생겼습니다. 붕어빵이 한 마리당 2,0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싶더니 붕어빵 아이돌 붕어유랑단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팝업을 굉장히 핫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백화점 매장에서 지금 팝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붕어빵이 4개에 10,000원이니까 2,500원짜리도 있고 메쉬드 후추분 같은 경우에는 4개에 12,000원이니까 부당 3,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원에 붕어빵을 4개 사던 시대가 지금 이제 4개에 12,000원이 되는 곳이 돼버렸다.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여름에 오이 핫도그가 나와가지고 저희를 또 충격적에 빠뜨리게 했던 그곳에서 나온 핫도그 먹는 붕어빵 핫붕입니다. 핫붕 2개가 섞인 거예요. 붕어빵하고 핫도그를 섞은 거죠. 단맛하고 짠맛을 섞어가지고 핫붕, 그냥 소세지 핫붕, 치즈 핫붕 여러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핫도그 매장이 핫도그니까 간식이긴 한데 좀 짠맛이 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추가해 줌으로써 붕어빵 시장에 또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제 매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편의점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 매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제품들 전부 다 편의점으로 나오잖아요. 붕어빵도 이제 편의점에까지 들어왔다. 근데 개당 이제 900원 정도를 위치하게 되는데 방금 들었던 거 뭐 2,000원, 3,000원에 비하면 가격이 내려갔죠. 하지만 우리는 한 3년 전만 해도 1,000원에 붕어빵을 4개를 사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요즘은 이렇게 됐고요. 카페에서도 팔아요. 커피를 파는 곳에서도 단 간식이다 보니까 커피랑 또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꿀어떡과 계란빵까지 출시했는데 3주 만에 25만 개가 팔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개씩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피 파는 데만 파느냐? 맥주를 파는 데도 팝니다. 봉급이요. 저는 안주는 무조건 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단 거를 안주로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굉장히 대표적인 게 커피 맛 땅콩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맥주 안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본 것이다. 단 거를 안주로 먹는 거.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다음 거는 이제 호불호 음료들이 드디어 변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불호 음료, 제가 알기로는 소래눈, 실론티, 대자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소래눈, 먹는 사람만 먹고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도 않는. 여기서 이 소래눈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볼 제품이 나왔습니다. 요즘 하이볼이 워낙 또 인기가 있고 뭐 진빔 같은 하이볼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게 없나를 찾아보다가 가지고 있던 이런 브랜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었다. 소래눈 하이볼과 실론티 하이볼. 저는 이거 사실 앞서갔습니다. 제가 좀 앞서간 게 있어요. 작년에 저희 매장에서 팔았었죠. 왼쪽에 있는 게 소래눈 유자 슬러시입니다. 소래눈에다가 유자를 살짝 섞어가지고 솔잎도 풍성하게 꽂아가지고 드렸죠. 이건 2022년에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다음 주에 출시될 신메뉴입니다.
얘는 뭐냐면 실론티랑 대자와를 좀 섞었습니다. 위에는 약간 밀크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 홍차가루 뿌려가지고 아주 그냥 호불호의 극을 달하는 실론티 하이볼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유행하는 거 캐치하는 거는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죽은 밈이 돼버렸죠. 새삼 군고구마가 대단하게 느껴지네. 왜냐하면은 보통 겨울 간식의 대표주자는 군고구마 군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동 길거리 같은 데 가면은 아니 집 앞에만 가도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고구마 구워주는 곳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앞에서도 꽤 파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없죠. 요새는 없지만 여전히 군고구마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여전히 지금도 군고구마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올해 나온 군고구마 제품들 한번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 다녀왔는데 고구마 팝콘이란 걸 팔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꼭 시켜봐야 되잖아요. 시켜봤죠. 요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엄청나게 달았는데 한 3분의 1 먹고 질려가지고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요런 것들이 춘식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고구마 라떼랑 같이 포함해가지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팝콘이나 라떼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뚱바를 약간 좀 개조해가지고 고구마 맛 우유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출시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먹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잖아요. 우유가 또 고구마랑 우유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구마 맛 우유, 밤맛 우유 이런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그 우유 베이스 수프에 밤을 좀 넣어가지고 밤 수프란 거를 겨울청 한정 메뉴로 판 적이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황작물, 단맛이 나는 구황작물, 밤,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걸 우유랑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고구마 맛 프레첼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다 소보로가루 이런 걸 끼얹어가지고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고 고구마 스틱 같은 거 왜 고속도로 가면은 맨날 고구마 스틱 바삭한 거 팔잖아요. 그거 무조건 사가지고 맨날 씹으면서 갈 정도로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건 이제 백다방에서 나오는 건데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군고구마랑 군밤이라는 게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몸이 반응하는 그런 음식들이 돼버려가지고 요즘은 거의 모든 카페에서 고구마가 들어가는 라떼나 이런 거 많이 팔죠. 특히나 고구마나 밤 같은 경우에는 제품화된 그 페이스트류 이 맛을 내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라떼에다가 고구마 조금 섞어만 줘더라도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밥안바라 그러죠. 그런 맛이 납니다. 한국에서 몽블랑이라 그래가지고 그 밥맛 나는 굉장히 고급 디저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좀 괄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먹어도 밥안밥 맛이 나가지고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익숙한 맛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많이 먹던 거니까 이런 밥맛이나 고구마 맛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요거 약간 틈새 시장에 고구마나 밤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팥이죠. 뭐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왼쪽에 있는 건 팥 프레츠입니다. 프레츠 사실 요거는 단맛 프레츠라기보다는 그 피자 맛 나는 거로 처음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팥을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든 버전도 있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는 사람만 사는 제품이죠. 술 매니아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삽니다. 저희 얼마 전에 편의점 갔다가 보여가지고 냉큼 또 먹어봤죠.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딱 저 그림에 있는 맛입니다. 팥빙수에다가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섞어 먹는 맛이에요. 그게 약간 좀 머릿속으로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비빅과 막걸리를 적당하게 섞어 놓은 거. 비비빅 막걸리 칵테일로 만들면 나쁘지 않을지도 이것도 신제품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재료 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설탕 제로 과자들이 나왔는데 진짜로 완전 제로 칼로리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초코 과자가 제로냐? 신세계다 하면서 집어드셨는데 제가 이제 칼로리표 이렇게 보여드렸죠. 요거 이제 당류가 제로인 거지 나머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 밀가루 다 들어가고 들어간 것이다. 어느 정도 성분의 제로일 뿐인데 이런 거를 칼로리 제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치킨 플러스에 나온 제로 슈가 양념치킨입니다. 그러니까 양념치킨은 사실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설탕을 좀 제거하고 무화과, 포도 등에서 추출한 대체 당성분, 알룰로스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칼로리를 좀 낮췄다. 슈가는 제로지만 전체적인 칼로리가 제로는 아니다. 물론 조금 낮춰지긴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칼로리에 좀 신경 쓰신다면은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로 밀 제품이란 것도 나왔습니다. 제로 밀이 도대체 뭐냐? 글루텐
글루텐이 제로라는 거예요. 밀가루도 글루텐이 있는 밀가루와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가 있는데요. 글루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빵을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고 탄성을 줘가지고 반죽이 찰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이걸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소외 장애증이라는 건데요. 이걸 가지게 되면은 글루텐을 섭취했을 때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1%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실제로 제가 북미에서 일할 때는 글루텐 프리 음식이 메뉴에 하나씩은 꼭 있었어요. 이게 북미 쪽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국내에는 많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떡볶이 이런 거 사실 글루텐 없이 굉장히 힘든데 제로 글루텐 떡볶이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뭐냐? 매운 거랍니다.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맨날 뉴스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2023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분명히.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한 5년 전에 제가 한화 그 이글스 불왕교자 이런 거 할 때도 나왔던 그런 만두 같은데 패키지를 계속 바꿔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슷한 게 나옵니다. 뭐 불만두, 납작하게 만든 것도 있고 버거에 매운 음식 그냥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나온 제품들 막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심지어 이런 샌드위치를 파는 곳, 피자도 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 내년쯤 되면은 또 어마어마한 또 불닭 콜라보들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먹태가 사장길에 접어들지 않았나. 쿠키가 나왔어요. 쿠키. 뭐 기존에는 약간 스낵류랑 섞었는데 이제는 달콤한 과자랑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 끝물이 되지 않았나. 오른쪽은 뭐 롯데리아도 아니고 먹테리아인데 나초 칩이네요.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쯤이죠. 먹태 과자 스페셜 할 때 나초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품이 또 나오더라고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심지어 이 보세요. 먹태깡을 베이스로 나오게 된 오잉 노가리 칩을 이용해서 만든 삼각김밥이다.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자를 베이스로 만든 삼각김밥이다. 이게 뭐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과자 베이스로 만든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먹태는 2023년에 그냥 끊고 가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먹태 음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먹태 젤리 이런 게 나오진 않겠죠. 조금 좀 위험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맘스터치에서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랑 콜라보를 했는데 블루 아카이브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모바일 게임인데 요거는 햄버거를 시켜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리오스 스쿼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오리를 전삼까지 키워놓긴 했는데 애가 좀 쓸 데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다 뽑고 안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재화만 단뜩 쓰고 뭔가 성과가 없는 애들이라서 정이 안 갔나봐요. 그래서 저는 시켜 먹지 않았지만 요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시켰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매장에 갔더니까 게임 음악들이 매장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라. 또 시켜 먹으려고 갔는데 이미 품절이 돼가지고 못 구했더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코드를 저는 한 2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켜 먹지 않아도 코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콜라보다. 다음에는 아즈사가 왜 없니?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전보도시락 인기 있었죠. 굉장히 또 많이 팔려가지고 되팔이도 심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여기서 국물라면이 아닌 볶음라면을 나왔습니다. 공간춘이라 그래가지고 공화춘 짜장과 간짬뽕을 섞어가지고 먹는 제품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포장지가 광고 건너뛰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유튜버들 사 먹으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 먹어가지고 리뷰도 많이 했고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맛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맛을 8인분 정도 먹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실제로 먹방을 하시던 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평소에 많이 먹고 누구나 다 아는 맛이기 때문에 좀 물린다. 8개나 끓여 먹는 거는 물리는 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것도 그런 느낌으로 리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라면 좋아하긴 하지만 8개나 먹을 그 정도의 위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전을 못했는데요. 과연 세 번째가 나올까요? 이제 세 번째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빔면이죠. 8인분짜리 비빔면 과연 나올지. 나온다면은 겨울에 나올지 내년 여름에 나올지 탐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11월달 한정 메뉴로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12월달이 돼버려가지고 못 먹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첩분식이라는 곳에서 탕후루를 출시했는데 무려 가래떡꼬치와 순대튀김꼬치를 탕후루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순대튀김꼬치 탕후루로서 가치가 좀 있지 않나. 단짠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순대가 또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 바삭한 설탕과
섞여졌을 때 굉장한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그로성 메뉴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그 신호등 치킨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삼첩 분식이란 곳 모르던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배달앱을 열었을 때 삼첩 분식이란 게 있다면 이거 지난번에 탕후루 한데 거기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그걸 눌러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케팅 포인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유튜버 승아빠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런 탕후루들이 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영상인데 조회수가 또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다 탕후루로 만들어가지고 감자튀김부터 햄버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는데 먹어보고 싶죠? 과연 탕후루가 올 겨울을 버텨내는 방식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저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김밥 탕후루 이런 거 어때? 자, 그리고 짜장면 7,000원 시대 짜장버거는 2,900원이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짜장버거인데요. 이 안에 들어간 짜장 소스는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짜장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데 평가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짜장 소스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고 맛있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몇 가지 음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 소스를 써가지고 직원식이나 아니면 매장 찾아보신 분들한테 약간 괴식을 만들어드리는 코너를 하나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조만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마티뉴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진짜들이 돌아오는 계절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인기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 마티뉴스는 조금 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포맷대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제가 그게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좀 더 재밌고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